3인 가족의 월 보험료 합계는 13만 9,798원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인 가족 보험료가 월 14만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당신의 재정은 늘리는 채널 보험X입니다. 보험은 보장기간과 납부기간 설정에 따라서 크게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으로 나뉘는데요. 갱신형 보험은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반대로 비갱신형 보험은 납입을 완료하고 나면 설정한 기간까지는 보장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노후에는 더 유리하다고들 생각들 하시고요. 그래서 보험료 납입 여력만 있다면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 보험을 좀 더 선호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설계사들도 그렇게 많이들 권유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장점만 있고 또 단점이 없는 것은 없잖아요. 비갱신형 보험도 분명히 단점이 있고요. 반대로 갱신형 보험을 잘 활용하면 장점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신다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비갱신형 보험의 첫 번째 장점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더 오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가입할 때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납입을 끝내면 보장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20년 납입으로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더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에 젊을 때 보험료 납입을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갱신형 보험의 첫 번째 단점은 바로 높은 월 보험료입니다. 이는 특히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먼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선불 개념으로 보험료를 미리 다 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자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명은 30세고 한 명은 60세입니다. 동일하게 두 사람에게 암진단금 5천만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똑같은 보험료를 받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60세 남자한테는 30세 남자보다 훨씬 더 높은 보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60세 남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0세와 60세로 나이만 다르고 보장은 똑같이 실제 설계안을 뽑아서 비교해드리면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겁니다. 20년 갱신형 보험으로 암진단금 5천만 원에 이대진단금 2천만 원씩 각종 수술비와 상해담보들을 구성해서 설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0세 남자는 한 달에 42,590원이면 되는데 60세 남자는 26만 9,790원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6배가 넘는 보험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60세 남자가 젊은 사람보다는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수학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위험률을 단순화한 그래프입니다. 상식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험사고 위험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위험보험료도 같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먼 미래에 발생할 높은 위험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문제는 젊을 때 짧은 기간 동안 미리 선불 개념으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간에 부담되는 월 보험료를 내느라고 저축 여력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바로 물가 상승률에 의한 보험금의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과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점과는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보험을 30세에 가입을 했는데 60세에 암이 걸려서 암진단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보험 가입 시점부터 보험금 수령 시점까지 3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을 것이며 동시에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을런지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20년간 물가 상승률은 어땠는지 한번 데이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서 물가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소비자 물가조사라는 탭이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확인할 것은 연도별 소비자 물가 등락률입니다. 여기서 세부 조회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수 종류는 총지수만 남겨놓고 체크 해제를 하고요. 시점은 우리가 20년치를 볼 것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 2024년까지로 설정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보기 편하게 행렬 전환을 반대로 바꾸면요. 이렇게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대로 옮겨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균은 2.3%입니다. 물가 상승률 2.3%가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된다고 가정을 하고 미래의 화폐 가치 하락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돈이 매 10년마다 얼마나 구매력이 떨어지는지 구하는 식은요. 이렇게 계산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숫자들은 고정이고 기간을 의미하는 이 빨간색 숫자만 바뀝니다. 이 계산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요. 현재 5천만 원이라는 돈이 30년 후에는 2,522만 원이 되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쭉쭉 떨어져서 50년 후에는 1,593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현재보다 약 32%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지금 가입하는 보험금 수천만 원이 그때 시점에는 과연 얼마나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을까 말입니다. 그리고 비갱신형 보험의 세 번째 단점은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크고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보험을 가입할 때는 완납을 할 목표를 세우고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 상황에 변수가 생겨서 중도에 해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보험 트렌드가 바뀌기도 하고요. 한 번씩 보험회사에서 더 좋은 상품이 나와서 설계사 권유로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고스란히 고객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유지할 거야 라고 굳은 다짐을 하고 당연히 가입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건 금융감독원의 보도 자료인데요. 5년차 유지율이 41.5%에 불과합니다. 10년차가 넘어가면 더 줄어들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일 텐데요. 그만큼 고객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 거냐?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라는 말이냐? 노후에는 소득도 없을 텐데 갱신될 때마다 오르는 보험료를 늙어서까지 내라는 거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기존의 비갱신형 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그 남는 돈, 차액을 내 미래를 위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해보자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비갱신형 보험과 갱신형 보험의 월 보험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실제로 모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사무직 직업의 30세 여성을 대상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보장은 암진단금 5천만 원과 이대진단금 2천만 원씩 그리고 각종 수술비와 간병비 등 양쪽이 동일한 보장 수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세 만기 20년 납입 비갱신형 보험은 월 보험료가 15만 3,143원이 나왔고요.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형 보험은 5만 7,075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한 달에 9만 6,068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 나는 월 보험료 9만 6,068원을 매월 20년 동안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서 매월 10만 원씩으로 계산하고요.
3.5% 은행 적금으로 모아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의 적금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3.5라는 이 수치는 어디서든 보증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 금융 계산기라는 어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도 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편하게 찾아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5% 가정할 때 20년째에는 3,312만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 등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 혜택은 만기 시에 5년 동안 기본 4.5에서 최대 6%까지 이자를 줍니다. 해당되는 연령이라면 이런 국가 장려 정책을 잘 활용하신다면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욱 빠를 겁니다. 투자의 지식이나 정보가 많으셔서 목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분들은 더 빨리 많은 돈을 모아 가실 수 있겠죠.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5% 정도의 수익을 가정해봐도 20년 후에 4,127만원까지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보험료를 줄인다면 매월 1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적립해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를 가정해서 설계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35세 사무직 아빠의 설계안입니다. 암진단금 5천만원과 이대진단금 각 1,000만원씩 넣었고요. 각종 수술비와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등 표준형 수준의 보험료는 3797원입니다. 참고로 이 보험료는 시청하시는 시점과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설계 의뢰를 주시면 정확하고 가성비 있는 설계를 약속드리겠습니다. 35세 사무직 엄마도 아빠와 동일한 담보로 구성해봤습니다. 성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는데요. 엄마가 아빠보다 더 비싸네요. 월 보험료는 38,899원이 나왔습니다. 5살 아들은 설계안이 조금 다릅니다. 나이의 특성상 30세까지 보장을 받되 납입기간은 25년으로 설정을 해서 보장기간하고 납입기간이 거의 차이가 없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웬만한 보장을 최대치로 넣었습니다. 그 결과 암진단금은 통합암 진단금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원을 넣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3천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5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각종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질병 후유장애는 5천만원, 그리고 간병 특약까지 넣은 거의 풀담보 수준의 보험료는 25,448원이 나왔습니다. 3명의 건강보험료 산출 금액인데요. 여기에 가족 3명이 전부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아빠는 실손보험료가 16,406원, 엄마는 18,465원, 아들은 9,783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3인 가족의 월 보험료 합계는 13만 9,798원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인 가족 보험료가 월 14만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저축 여력을 만들 수도 있고 20년 뒤에는 모이는 돈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비교가 될 겁니다. 나름대로 알뜰살뜰하게 살아가면서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해서 20년 후에 보험만 남아있는 사람하고 보장보험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내 계좌에 필요시 언제든 꺼냈을 수 있는 현금 수천만 원을 보유한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보험만 부자인 사람보다는 보험과 함께 현금 부자가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보험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은 계좌에 저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자나 배당 수익으로 추가로 필요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을 재가입하면서 보장을 충분히 보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고요. 거기에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의료비가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난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라는 돈은 평생 우리 가족의 의료비 통장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에 병원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지 않는다면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것도 남는다면 상속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그 돈을 다른 데 쓸 일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 그게 걱정이 되시면 강제성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계좌는 절세 혜택을 주면서 적어도 55세 이전까지는 인출을 못하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저축이 가능해집니다. 또 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 기능도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절세 혜택을 일부 포기해서 인출하고 현금 유동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셨을까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특히 젊은 분들이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젊은 그 시기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의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시기에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들고 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나중에 노후에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장년층 분들도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신다면 본인의 자녀분들은 본인처럼 보험료 내느라고 노후 대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이 영상을 자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본인처럼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충분한 금융 자본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비갱신형 보험이 정답이 아니고 오히려 갱신형 보험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인 금융자산을 모아가는 방법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방법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정보를 드려서 합리적인 판단을 돕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이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 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